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술한 책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의 권리의식의 위험성에 관한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 2013년 1월 프랑스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프랑스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했다. 프랑스 정부가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였다. 같은 해 캘리포니아 주가 주 소득세를 인상하자 부자들은 네바다 같은 면세 주로 이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금들은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요? 오늘날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가 주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회보장제도에 쓰이게 된다. 또한 1964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정책을 개시했다. 빈곤층 구제를 위한 이 정부 프로그램은 메디케어와 노인복지법으로 이어졌고 이후 체제하에 더욱 확대되었다. 메디케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이다. 오바마 케어 2013년 4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건축 사업을 하는 저자의 한 친구가 24년 동안 이어온 사업을 접었다. 그는 말했다. 오바마 케어 때문에 직원들의 의료보험 비용이 24%나 올랐어. 계속 사업을 하다간 돈을 잃을 판이야. 환자보호 및 건강보험료 적정부담법은 사업체가 책임져야 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29%나 인상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사업 운영 비용이 상승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즉, 오바마 케어가 부자와 사업가들 뿐만 아니라 근로 빈곤층과 중산층에게도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뜻한다. 중산층을 살려라.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는 앞다퉈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때 빈곤층을 살리는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왜 중산층을 살려야 한단 말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일 수 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일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받아 하루를 먹는 사람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학교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물고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생계를 의존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학교 시스템이 학생들에게 매슬로의 욕구 5단계인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소속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중 두 번째인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안전의 욕구란 신체, 고용, 자원, 도덕성, 가족, 건강, 재산에 대한 안정과 안정성을 뜻한다. 물고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금을 수령하고 혜택을 받으며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세금은 누가 내게 될까요? 이러한 세금은 결국 중산층의 어깨 위에 지워진다. 하지만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많은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동안 계속 돈을 내왔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만약 당신이 1950년에 사회보장기금을 내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납부한 1달러당 30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30달러를 젊은 근로자들의 지갑에서 빼내와야 한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권리의식의 팽배. 미국의 1%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37만 달러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2011년의 경우 1%의 최상위 계층이 미국 소득세 전체의 37%를 납부했다. 소득 계층의 하위 50%에 속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34,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전체 세수의 2.4%를 차지한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가 전체 소득세의 37%를 납부하는 반면 34,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절반의 미국인은 2.4%를 납부하고 있다. 과연 정당한 몫을 내고 있지 않은 것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 가난한,
혹은 중산층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싶어 하지만 세금을 인상하는 원인과 그것을 지출하는 장본인이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금융교육, 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금흐름 4분면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저자는 각각의 현금흐름 포지션을 4등분하여 구분해 두었습니다. E는 직장에 다니는 본급 생활자, S는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B는 시스템을 소유하며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업가, I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투자가를 뜻한다. 소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소득 계층에 대응하는 소득 종류는 이렇다. 근로소득, 가난한 사람들, 투자소득, 중산층, 그리고 비활성소득, 부자들. 부자들은 B와 I 4분면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다. B와 I 4분면에서는 금융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 E나 S 4분면에서는 대부분 근로소득을 통해 부자가 되려고 투자소득을 위해 주식에 투자한다. 이 각각의 소득들은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이 증세를 발표했을 때 그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과세율을 인상했다. 근로소득의 세율이 올라가며 소득이 올라가면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났다.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남는 것은 적은 것이다. 중산층 투자가들은 은퇴 자금을 지키기 위해 주식시장에 의존하고 공무원의 퇴직연금 역시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다. 대부분은 그저 주식을 사고 보유하며 돈이 그대로 남아있길 바랄 뿐이고 그들에 대한 세율 역시 올랐다.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가 부자 증세를 했다고 믿는다. 그는 진짜 부자들에게는 증세를 하지 않았다. 금융교육의 중요성, 부자들의 수입인 비활성 소득은 현금흐름이라고도 부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종류의 소득들 대부분에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부자들은 금융교육을 받아 비활성 소득을 올린다. 부자들이 비활성 소득, 즉 현금흐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회사에서 1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1달러의 연봉은 근로소득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억만장자였다. 그는 근로소득을 위해 일했다고 할 수 없다. 수익성 높은 회사를 세워 스스로 돈을 만듦으로써 대주주가 된 것이다. 이렇게 B와 I 4분면 사람들은 회사를 세워 그 주식을 판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금융교육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이 아닌 일자리를 찾는 법을 배운다.